네, 안녕하세요. 카리브의 구독자 여러분, 김은배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닛산의 알티마 차량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일 간 무역전쟁 국면 악화 때문에 지금 일본 차량에 대한 리뷰를 한다는 점 때문에 불편해 하실 분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것은 제가 세일즈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차를 파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티마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지도를 쌓아왔던 모델인 만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짢으시다면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고, 또 싫어요를 누르신다고 해도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알티마 차량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알티마는 1992년 출시 이후에 지금 세계적으로 610만 대 이상을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상당했었죠. 한국 닛산의 판매량 대부분이 이 알티마에 의존했을 정도로 판매량 견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티마가 작년 2018년에 글로벌 공개가 된 이후에 왜 국내에는 알티마가 들어오지 않느냐, 알티마가 언제쯤 들어오느냐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 알티마의 출시일이 지난 7월 경이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무역전쟁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서 이 알티마는 이미 출시가 상당히 늦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회조차 취소가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도 한국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와 정치가들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 닛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또 마음이 아련해지는 구성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슈는 최대한 배제하고 리뷰를 하기로 했던 만큼 본격적으로 이 차량 중심에 최대한 공정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알티마가 또 궁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안 SUV 때문에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그랜저와 K5 등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출시됐었던 소나타와 K7 등의 시너지 효과를 또 같이 내면서 세단 시장에도 간만에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알티마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놓고 보거나 혹은 엔진을 놓고 보거나 여러 면에서 앞서 언급한 소나타와 K5 그리고 그랜저와 K7 사이쯤에 위치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경쟁 차종으로 그동안 많이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혼다 어코드 그리고 토요타 캠리가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 인기가 많은 국내 차종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본 차종들만 놓고 비교를 하기보다 국산 차종과 비교해서 이 알티마가 어떤 장점이 있고 혹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차 상황인데 오토홀드 기능은 있지만 스톱앤고 기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톱앤고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엔진 자체가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히려 에어컨 소리가 조금 들리면 들리지 에어컨을 지금 이렇게 껐을 때 상당히 정말 조용한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엔진 소음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국산 차량인 소나타나 K5 그리고 그랜저와 K7 등에 비교해서도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소음입니다. 조금 더 조용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엔진 소음 자체는 상당히 차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같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는 여기 이중 접합 유리를 전면의 윈드글라스와 그리고 양 측면에 일렬 도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상체 쪽의 MVH 측면에서는 그 차들이 또 상당한 우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게 되면 이 차량에서도 얼마나 MVH가 효율적으로 방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티마는 명확하게 단점과 장점이 나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점은 굉장히 편안한 주행 감성 측면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은 방금 스톱앤고 기능들을 설명해 드렸다시피 약간 2% 부족한 안전장치 및 편의 장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쪽의 클러스터가 전체 클러스터 크기만 놓고 보면 상당하지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중앙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만 놓고 보면 7인치 정도 사이즈가 되고, 이 센터 패시아에 위치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인치 정도 사이즈입니다. 최근 소나타와 K5는 클러스터가 12.3인치,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10.25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랜저나 K5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클러스터 사이즈와 동일한 12.3인치 사이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일본차 특유의 특징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각종 AI 기술들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 차를 타고 가장 놀랐던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떼악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핸드폰 어플을 통한 내비게이션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단점이 조금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약간이나마 수입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자체적으로 만드는 내비게이션의 품질이 국산 내비게이션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카플레이를 확실하게 적용을 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엔 안전장비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트를 해볼게요. 자,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도 요즘에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이 이탈되지 않도록 핸들 조향까지 같이 적용을 해주는 타사 명칭 기준으로 운전자 어시스트 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시스템이 이 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스템 자체가 다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방금 보셨다시피 경보는 아주 잘 울립니다. 안전 장비가 다소 좀 모자란 만큼 경고음은 확실하게 울려주는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핸들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크루즈 컨트롤의 시스템이 조금은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게 되면 보통은 현재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그 속도를 반영해 주는 세팅이 일반적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느린 속도로 달리거나 똑같이 기존에 적용해뒀던 그 세팅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올려줘야 한다는 점이 다소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속도를 이렇게 낼 때에도 즉각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그 속도를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인식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처럼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속도를 줄여서 제동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비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국산차나 아니면 독일차들이 이제 보통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보조 장치인 HDA 같은 시스템들은 알티마에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기능들은 성능이 아주 필적할 정도로 비슷하진 않아도 기본적인 형태는 갖추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후측방 경보 같은 부분이죠. 자, 지금 보셨나요? 지금처럼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핸들의 방향을 틀어주는 혹은 브레이크까지 같이 들어가는 제동이 걸리진 않지만 상당히 경각심을 심어주는 경보음과 그리고 이 핸들의 진동이 상당히
크게 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전방 차량이 급제동을 했다는 표시가 뜨고요. 물론 앞쪽 분이 급제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 후측방에 차가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깜빡이까지 넣은 상태에서는 깜빡깜빡 거리면서 경고음까지도 이제 같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안쪽 쿼터글라스가 막혀 있고, 그 막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후측방 경고등이 있다는 점인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끝자락 쪽에, 글라스 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엑스트레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안쪽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요. 이랬을 때 장점은 우천시나 혹은 기타 상황에서 바깥 기후와 상관없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안에서 시그널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렇게 함으로써 쿼터글라스의 공간을 잡아먹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선이 일체화된 느낌은 좀 덜 하게 됩니다. 왼쪽에 차를 볼 때 그 차와 같은 시선에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안쪽을 봐야 된다는 점 때문이죠. 기타 에어컨 등 공조장치에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알티마의 안전 장비 및 편의 장치들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주행 감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알티마는 듀얼 피니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의 핸들링은 조금 가볍게, 그리고 고속 구간에서의 핸들링은 조금 더 묵직하게 잡아주는 두 단계로 나뉘어진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가볍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핸들인데요. 조금만 힘을 줘도 핸들이 휙휙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완력이 부족한 운전자들도 손쉽게 핸들을 조향할 수 있고,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속 구간에서의 핸들이 다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격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는 조금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시트의 착자감이 아주 좋은데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무중력 시트라고도 불리는 이 저중력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착자감이 아주 푹신푹신합니다. 어느 정도 시트에 텐션이 있기 때문에 물컹물컹하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지만 굉장히 약간은 단단한 소파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내 차종들과 비교하면 국내 차종들은 최근 약간은 단단함을 지향하는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독일 차들도 비슷하죠. 그에 반해서 이 알티마는 같은 닛산의 차종인 엑스트레일처럼 상당히 부드러운 질감의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트가 부드럽기는 하지만 이 허리 중추 부분을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지를 잘 해준다는 생각이 드는 세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거리 운전에는 상당히 또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거리 운전에 조금 더 적합한 점이라고 하면 연비의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2.0 터보 엔진입니다.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이 2.0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 기준으로 12.2 정도의 연비 효율을 보입니다. 잠깐 트릭 컴퓨터를 살펴볼까요? 제가 오전에 출근길에도 이용을 했던 차량인데요. 9.9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늘은 비가 오는 상황이었고 또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제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막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9 정도라고 한다면 확실히 제가 현재 타고 있는 제 소유의 LF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참고로 제 차량은 2.0 CVVL 엔진이고요. 자, 이렇게 연비가 보이시죠? 연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CVT 변속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무단 변속기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연비 효율에서는 우수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이 CVT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초반 가속 부분에서의 빠른 속도로 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불편함 등이 있었는데 지금 이 변속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완화가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D스텝 튜닝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CVT 변속기가 RPM적인 측면에서 가속도가 오르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치 일반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들처럼 RPM 게이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구간을 조금 더
보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D스텝 튜닝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승차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방지턱과 약간 아래쪽으로 파여있는 이런 공간들을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었고요. 조금 더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방지턱들이 많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 화면에도 잡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감속을 하지 않고 한 40-50km 정도, 50km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이거는 마치 SUV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걸러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충격을 많이 걸러주는 세팅이다 보니까 정말 각 잡고 주행을 할 때는 다소 이 노면의 느낌을 좀 읽기가 어려워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승차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 저속에서 부드러운 이 핸들링 감각과 더불어서 서스펜션, 그리고 이 저중력 시트가 3박자를 잘 맞춰주면서 아주 편안한 주행 감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가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저속에서의 터보렉이 느껴지지도 않고 저속에서의 상당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엔진의 음색 자체도 터보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만큼 상당히 또 정숙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멈춰있는 상황이나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아주 정숙한 엔진 음색을 보여줍니다. 아까 안전 장비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라운드 뷰 기능과 후방 카메라가 모두 지원이 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 장비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디테일 면에서 화질이 다소 아쉽다든가, 아니면 보통은 요즘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광각으로 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또 좁은 화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화질과 또 더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요즘 차량들은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을 켜고 후진을 하다가 전진을 해도 이 화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티마의 경우에는 D단을 넣었을 경우에 바로 화면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라운드 뷰 기능을 잘 사용하는 좋은 예시들의 경우에 꼭 주차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정 속도로 초반에 출발을 하는 구간에서는, 저속 구간에서는 어라운드 뷰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기능이 있죠. 알티마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앞으로 움직일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저속 상황에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똑같이 저속에서는 이렇게 정면으로 움직일 때에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포트 모드에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알티마의 스포츠 모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환하는 방법은 별도의 기어 다이얼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기어 노브의 뒤쪽에 있는 작은 키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확실히 저속에서는 다소 부드러운 핸들 질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소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게끔 세팅 값이 변화합니다. 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좀 더 서스펜션이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엔진 음색도 약간의 그릉거림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 알티마에는 엔진이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2.5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승 중인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2.0 터보 모델이 좀 더 상위 버전이고요, 그에 맞춰서 다양한 사양들도 지금 최상급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2.5 가솔린에는 없는 이런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고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19인치 휠도 새롭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두 가지 엔진 모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친 엔진인데요, 2.5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엔진이지만 80% 정도의 변화를 거쳤다고 합니다. 포트 분사 방식에서 직분사 방식으로 변경이 됐고요, 지금 2.0 터보 가솔린 모델은 아예
인피니티를 제외한 닛산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알티마에 적용된 형태입니다. 최초로 알티마에 적용되었고 현재 닛산의 다른 차종에는 적용되지 않은 엔진입니다. 알티마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저속이건 고속이건 상당히 편안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와 연결을 해봤는데요, 카카오 내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성 안내를 자주 받는 것을 조금 귀찮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 2.0 가솔린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2019 워즈 오토에서 10대 엔진에 포함이 됐을 만큼 나름의 혁신적인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가변 압축비 엔진이라고 해서 크랭크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압축하는 그 비율을 조절을 해주는 엔진입니다. 2.5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그 압축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그 압축비 2.5 가솔린의 압축비를 기준으로 조금 더 에코 성향에 가깝게 낮췄다가 또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에 걸맞게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엔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가운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가변 압축비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코에서 파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게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알티마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감성 자체가 상당히 푹신푹신한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약간 서스펜션이 단단해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안락함 쪽에 좀 더 중점을 둔 세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압축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연비 쪽으로 좀 더 중점된 운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을 할 것이냐 라는 운전자의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파악을 맞춰서 해주는 셈이죠. 일단 알티마의 경우에는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구간에서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조금 더 고 RPM을 쓰게 되는 만큼 저속 주행에서는 약간 더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자, 확실히 스포츠 모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거친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너링 성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링에서의 접지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좀 더 단단한 세팅이었던 국내 차종 소나타와 K5 등과 비교를 한다면 다소 쏠리는 폭은 조금 더 있는 성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편안함 위주의 세팅이기 때문에 롤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손해는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나름 준수한 코너링 성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알티마의 장점은 스포츠 모드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정체가 되는 구간이 아니라면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됩니다. 2.0 터보이지만 터보 렉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고요. 가속을 할 때도 CVT지만 디스텝의 영향인지 어느 정도 속도로 내가 지금 달리고 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변속이 되는지 계기 바늘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지금 코너에 들어왔고요. 500m,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핸들이 저속보다 고속에서 단단해지기는 하지만 코너 등을 돌 때 느껴지는 느낌은 그래도 조금은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세팅이고요. 자, 이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곳에서 스포츠 모드를 쓸 일은 없겠지만 일반 모드와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다 서다 하는 구간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지금 이동을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약간은 일반 D 모드에 비해서
조금은 힘을 축적했다가 토크를 축적했다가 좀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응성이 약간은 더디다고 생각이 들 수가 사고 다발 구간 있겠지만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를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쾌감이 또 상당히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일반 D 모드에서 2000 정도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RPM을 사용을 하고요. 스포츠 모드의 경우에는 2500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세단의 세팅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자, 스포츠 모드 기준으로 알티마의 가속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막힘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가속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또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상당히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고속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알티마는 그 부드러운 그 주행 감성이라는 특유의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접지력이 코너에서 보다는 또 일반 직진 코스에서 좀 더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 게 아주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려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속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막힘없이 경쾌한 모습이고요. 브레이크 성능도 고속으로 달리다가 멈추는 경우에도 상당히 부드럽게 천천히 작동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제동 능력을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600m 대안경로 분기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가 급하게 멈출 때도 갈리는 소리 없이 아주 부드럽게 안착하는 모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족용 세단으로서의 알티마의 정체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아니었나 유턴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승기였습니다. 한쪽 도로 네, 오늘은 닛산의 2.0 터보 가솔린 모델을 만나봤는데요. 최근 단단한 감성의 스포티함으로 무장한 세단들이 자신들의 매력을 많이 내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드에서건 쾌적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 감성을 가진 알티마가 대조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속주행에서의 MVH 측면에서도 위쪽의 풍절음이나 아래쪽의 풍절음 모두 상당히 커버가 잘 됐고요. 엔진 음색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엔진 음색도 귀에 거슬린다거나 하지 않고 나름 엔진에 적당히 부드러운 음색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만족하실 만한 세팅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무엇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코너링이나 고속주행 시에 안정감이 상당히 있는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주는 차량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전장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독특한 개성을 가진 멋진 차량을 시승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